재판을 다시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변호인들은 다 있는데 지금 피고인 어디 갔습니까? 이재명 피고인 나오십시오. 재판 다시 해봅시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안 부끄럽습니까? 숲대주입니다. 오늘은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대법원 행정처장의 발언들을 가져왔습니다. 대법원장의 이석 관련과 더불어 사법부의 독립과 상권 분리 원칙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한 경고를 보냈는데요. 어떤 발언들이 오갔는지 영상 직접 확인해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람 설정까지 괜찮습니다. 행정처장님, 사법부 침해 이 상황과 관련해서 법원의 입장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드리려고 했던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대법원장님께서 여기에 출석할지 어떨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지만 두 가지 관점. 첫째는 우리 사법부가 모든 법관들이 사법부 독립, 상권 분립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국회를 존중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전부터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던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법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키자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신 부분이 있고, 또한 우리 이제 법사위원장님하고 또 이제 말씀 나눌 때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하신 말씀, 즉 이제 종전의 관행을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직전의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최근에 30년 전 87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이제 우리 대법원장님께서 나와서 일문일답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 전에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께서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독립투사이고 정치가이고 또 법전 편찬위원장이고 또 여러 가지 지위에서 그때 건국 초기에 혼란을 갖다가 대표적인 어떤 그런 지위를 겸직한 분으로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렇게 재판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마저 드리자면은 우리 이제 직전에 김명수 대법원장님 시절에 또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인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무리 말씀에서 여러 이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하신 선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대법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고 또 남은 부분은 미진하지만 제가 답변하면서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또 마무리 말씀으로 우리 대법원장님 하시는 것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법관들과 모든 국민들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그 교과서에서부터 이제 상권 분립 또 사법부 존중 그리고 국회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이 갖다가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저희들도 원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석 허가를 요청하는 겁니다. 네, 저는 당연히 이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단순한 관행이 아닙니다. 헌법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이걸 어기게 된다면은 국회가 사법부 역할까지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독재 국가라고 하는 거고요. 무슨 객관성과 전문성이 있다고 국회에서 이재명 재판을 다시 합니까? 오늘 법사위 하는 거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무죄 위해서 재판 한번 다시 해보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중대한 하자가 있어요. 대법원장께서 사법부 독립의 보루로서 존중받는 것은 그 지위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헌법상 원칙 때문입니다. 아까 전현희 의원님 발언 보니까 저는 화면만 보고 이재명 재판 변호인인 줄 알았습니다. 아까 그 발언을 녹화해서 이재명 재판 재개했을 때 딱 틀면은 딱 그 변호인 그 모습 그대로예요. 국민으로부터 세비 받으면서 변호는 일은 이재명 대신 변호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변호인 출신들이 다 출세를 하니까 거기 맞춰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다시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변호인들은 다 있는데 지금 피고인 어디 갔습니까? 이재명 피고인 나오십시오. 재판 다시 해봅시다. 그러면 예? 이재명 피고인은 왜 여기 안 나오고 이 재판 관련해서 변호인들만 나와서 떠들고 있나요? 재판 다시 하자려면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왜 피고인이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2심 엉터리 판결은 그 재판부는 왜 안 부릅니까? 2심에서 엉터리로 무죄가 나는 바람에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된 거예요. 대법관 무려 12명의 그 수십 년간 재판해 오셨던 대법관들께서 12명 중에 10명이 유죄 판결의 취지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10명은 다 수십 년씩 재판하고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재판 중에 있는 피고인과 그 소속 정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변호인 역할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고요. 이게 지금 아무리 민주당 일거체제가 심하다고 하고 또 지방선거 앞두고 아무리 욕심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안 부끄러워요? 역사적으로 안 부끄럽습니까? 저는 이번 사법부와 관련해서 이 사법부를 침탈하는 것도 문제고 지금 법치주의에 대해서 엉망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백혜룡 경정에 대해서 마약 수사 외압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게 대통령이 지시할 일인가요? 기존에 대통령은 있던 재판이나 수사에 대해서 물어봐도 답변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상권 분립을 존중하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근데 특정 수사팀에 우리 지금 정말 보호해야 될 우리 국민들은 캄보디아의 중국인 범죄 조직에 의해서 끌려가서 사망하고 고문당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한가합니까? 백혜룡 경정이 무슨 뭐 사건 내용을 잘 아니까 수사팀에서 수사하면 된다고요? 그 사람이 의혹 제기자인데 의혹 제기자가 수사하면 그 수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질 거면 대장동 비리는 유동규한테 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쌍방울 수사 관련돼서는 김성태가 수사관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기도 법카 유형 사건은 조명현 씨가 수사팀에 합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소리 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이런 식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수사와 재판을 마음대로 하고 지금 이번 특검 사태 어떻습니까? 왜 예견된 사고입니까? 왜 억울한 죽음이 있었습니까? 그냥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딱 찍어서 특검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권력에 부합하는 수사하는 거고, 그러니까 무리한 수사하는 거고, 돌아가신 분이 구구절절 메모에 강압, 수모, 멸시 이런 단어들 18차례나 썼습니다. 그거 국민의 죽음 앞에 안 부끄럽습니까? 네? 국민 앞에 안 부끄러우세요? 추미애 위원장님, 이서 빨리 허가하십시오. 허가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죠. 이서 빨리 하도록 하세요. 이번 국정감사는 단순한 절차 논쟁을 넘어 상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자리였습니다. 행정처장은 국회를 존중하는 전통과 사법부 독립을 함께 지켜야 한다며 이석을 요청했고, 이어 주진우 의원은 대법원장 이석 관행에 대해 단순한 관행이 아닌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본질적인 문제라고 강조했죠. 또한 국회가 재판 영역까지 넘보는 것은 상권 분립을 훼손하는 일이고, 재판 중인 재판 사안에 대해 정치권이 사실상 변호인 역할을 하거나 재판 결과를 두고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려는 시도 자체를 강하게 비판했죠. 결국 이번 논란은 사법부와 입법부의 관계를 넘어 권력이 서로를 어떻게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정 사건 하나가 정치적 도구로 소모되는 순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토대 역시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단순한 공방이 아닌 우리 헌정 질서를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